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우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멀리 갔다 왔습니다. 버스만 한 4시간 반을 탄 것 같은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4시간 반 거리니까 굉장히 먼 데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멀리 가니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가면서, 야, 이렇게 힘든데 공부 안 하다가 하려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였는데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이게 늘상 또 부닥치는 문제가 아이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어찌어찌 해서 뭔가 적어주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 거죠. 이럴 때 참 선생님들도 답답한 거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들, 교사들, 선생님들이 안 적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제 댓글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이 뭐 좀 적어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게 없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가 그 애라고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동기 유발이 안 된 거죠. 근데 동기가 왜 안 됐냐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물론 해도 안 써준다라고 하는 측면도 뭐 어딘가 구석에 있을진 모르지만 그 전에 더 많이 공감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공감이 가는 것은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냉정히 얘기해보면 뭐 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평범한 얘기 같은데 경기 규칙에 대한 게 부족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설령 이건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건 저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어떤 거를 더 주안점을 두고 적어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사람은 학생이죠. 마침 이제 실례로 성적이 좋은 애들은 이제 선생님들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제 서울대 보내야 되는데, 제 연대 보내야 되는데, 제 한양대 이상은 보내야 되는데, 제 중앙대는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마디를 더 하게 되죠. 얘야, 이거는 이러이러한 준비가 좀 필요해. 이건 네가 좀 해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뭔가를 시켜서 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이 경우라면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라는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라는 말 안 했어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주도성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 계획을 짜서 예를 들면 제가 그 학종 절대법칙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라고 하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꼭 제가 얘기했죠. 그 세특사항에 기록하는 게 관계되어 있다면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것까지도 가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 이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늘상 지시를 받고 움직여 왔던 그런 그런 습관이 여기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몸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는 계속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그 습성이 배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게 또 말이 막히다 보면 그게 꼭 애들에게 또 가요. 그러니까 말이 막힌다라기보다는 결국 애가 움직여 줘야 된다고 하면 그보다 좋은 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하나의 하나의를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지 못해요. 다만 이제 애정이 있는 아이들은 신경을 써주겠죠. 근데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성적이 나빠도 애정이 있는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런 아이는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교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아이. 그러니까 교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좋게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꼭 인사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 정말 졸려도 참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아이도 되겠고요. 또 공부를 못하지만 정말로 충실히 그 수업을 잘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겠죠. 이런 아이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매우 좋은 거지만 그것 자체로는 부족하니 그거에 대한 더 심화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제가 그 선생님들과의 그런 연수에서 이렇게 대화를 대화라기보다 어쨌든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아이들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 강의하면 선생님이 눈에 어른거리고 선생님 강의하면 애들이 눈에 거리고 학부모 강의하면 아이와 교사의 그 사이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하고의 그런 대화를 좀 심도 있는 대화, 그러니까 뭐 이게 지나가는 대화는 많잖아요. 너 밥 먹었니? 또는 뭐 너 공부는 했니? 그런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뭐 그런 대화. 너 최근 드라마는 봤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어떻게 됐든지 너 게임은 안 했냐? 뭐 이렇게 간단한 이게 응 아니요 예 아니요의 대답에 아니라 서술형 답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술형 대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대화 나눠서 주로 이렇게 재밌는 사실은요. 아이들이 그 등급으로 보면 8, 9등급 아이들은요. 어떤 질문을 해도 단답형입니다.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아마 집에서도 대화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엄마하고의 대화, 아빠와의 대화, 그러니까 누가 더 친하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어찌됐건 질문이 그냥 단답식으로 끝나는 것 말고 차분히 앉아서 서술형 답을 서로 간에 오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진정한 자녀와의 대화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자녀도 나하고의 문을 좀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픈 마인드로 달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상태이죠. 그럼에도 그런 관계를 구축해 있는 자녀와 학부모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계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신 학부모들 보면 그런 상태의 아이들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자녀 교육 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하고의 서술형 대화가 오간다면 예를 들면 질문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질문 자체도 그 아이가 굉장히 아이를 존중한 입장에서 질문을 해야 걔도 저게 나를 존중해줘서 나오는 대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그런 대화법으로 오겠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하고의 대화를 할 때 서술형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놓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생각을 서로 교환해 보는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대화가 좀 깊이 들어간 상태. 그래서 어떤 과목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과목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범위를 알고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늘상 보면, 늘상 이 선생님들과의 어떤 강의 시간에 봤을 때, 느꼈을 때, 결국 선생님들이 잘 적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학생들이 막 움직여지는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과 좀 서술형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연습하자. 물론 그 아이도 그 한 번의 대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 대화를 했다면 그 아이는. 그리고 엄마 역시도 자기 효능감이 느껴지죠. 자녀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내가 이런 말이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깨일게 말을 했네? 이런 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했구나. 내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했구나. 이런 관계. 그러려니까 아이하고의 대화도 한 100억 원? 한 100억 원? 그래, 10억 원은 좀 작은 것 같고, 10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투자를 받을 때의 그 심정으로 대화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려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죠?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이 계약이 깨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 한막식을 시켜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시키는 것도 역시 그런 거죠.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막아. 근데 사실은 저게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식을 하면서 저렇게 해. 그런데 그것을 깨주려고 하면 야 너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100억짜리 투자를 받는 그때의 그 심정으로 그 아이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자녀하고 대화는 아니라 아까처럼 100억짜리 투자자에게 내가 말을 삐딱 잘못하면 이 100억이 날아가요. 이런 상태에서의 대화. 그러려니까 대화가 진중하고 차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런 대화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자녀에게도 어른과 내가 동대동의 관계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만족감 또는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될 거고 자존감도 더 이렇게 부풀어 오를 것이고 자부심도 이렇게 커지고 자긍심도 커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엄마 역시 또는 아빠 역시 이렇게 대화를 해 가면 이 자녀에게 물론 뭐 그렇게 안 하고도 잘 큰 사람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죠. 어찌됐건 그런 거를 열애로 놓고 그 평범한 자녀들이 경우라면 평범한 사람들이 경우라면 역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아이와 엄마가 와서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가 아무런 타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하도록 냅뒀으면 좋겠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드라마도 똑같이 보고 책은 엄마가 원하는 만큼 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제 컨설팅도 오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는 원치 않아요. 그 조언을.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뭐그 조언도 안 하면 너무 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에게. 얘야, 그러면 엄마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너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것만 하고 아무런 것도 안 하면 돼? 엄마의 걱정은 어떻게 하고 어쨌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랬더니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럼 나는 뭐냐? 그럼 나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뭐라 그때 뭐 가정부야? 식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가죠.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엄마가 느끼는 자기 효능감이 팍 떨어지죠. 밥하고 빨래만 해주고 끝? 이게 아니죠. 엄마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애정을 고스란히 이 아이도 받아서 그걸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단순히 귀찮아하는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거니까 결국은 자녀하고 학생과 그 대화, 서술형의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제가 단답형 말고 서술형의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좀 더 나가서 토론까지 이어진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이스라엘의 뭐 하브르타 교육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 근데 하브르타 교육에도 있어서도 보면 하브르타가 끝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브르타 교육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질문도 질문 같은 걸 해야지 말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브르타 교육을 보면 정말로 애들이요, 대학생 애들도 포함해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 끝없이 대답을 해줍니다. 아,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로 만들어 나가야 더 좋은 교육이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서 자녀하고의 어떤 대화, 또 자녀 어쨌든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멀리 갔다 와서 그때 교육하면서 느꼈던, 연수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학부모님들에게 자녀하고의 대화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마침 또 쉬는 날이네요. 저도 쉬는 날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월급 주는 사람인데 제가 더 좋아해요. 늘상 그렇습니다. 참 웃기대요. 저는 월급 주면 뭐라 그러지? 노는 날이 아까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더 좋아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